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4주차 마무리 되죠? 한 일주일 조금 남짓 남았나요? 일주일 남짓 남았는데, 이제 시험이. 우리 건강관리 잘 해야 돼요. 지금은. 그리고 좀, 아무튼 리듬 자체를, 생활 리듬 자체를 갖다가 디데이 10월 27일에 맞춰서 좀 생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일찍 주무시고, 좀 일찍 일어나는 이런 습관을 계속 좀 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절대 시험장에 가서 너무 긴장하거나 떨지 마세요. 우리가 다 보았던 지문들이 출제가 되어지고 그런 5번 이상 보았던 지문을 자주 보았다라고 얘기했고 그게 70% 이상이 출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워낙 양이 방대하니까 새롭게 우리가 전혀 보지 못한 이런 지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아주 몇 개 안 되니까 너무 거기에 집중을 해서 문제를 맞추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문제 안 풀어도 우리가 많이 보아온 지문 여기에 성실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60점 이상 다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시험장에서 맡겨놨던 자격증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자 오늘 약 한 2시간 정도 이내에 2교시 이내로 해서 간단하게 문제 설명을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적으로 막 부연 설명 길게 안 할 겁니다. 칠판에 판서하면서 막 이렇게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무리 짓고 뭐 1시 이전에 끝내드리는 게 더 낫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너무 새로운 내용들을 알려고 하지 말고 특히 부동산 공법은 지금까지 보았던 이런 지문들 확인학습하는 정도에서 복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자, 간단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41번. 틀린 건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공공시설 이렇게 되네요. 공공시설이란 도로, 공원, 철도, 수도, 그 밖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대중들이 이용하는, 이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예, 맞는 내용이에요. 물론 이제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시설 중에는, 공공용 시설 중에는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이라든지 운동장, 뭐 이런 내용들이 또 들어가기도 하죠. 자, 2번 갑니다. 도시군계획 사업이란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밑줄, 도시개발사업 밑줄, 정비사업 밑줄 이 세 가지를 도시군 계획사업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특히 정비사업은 주체째 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도 정비사업에 해당이 되니까 그런 것들도 도시군계획 사업의 일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3번.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중복지정 안 돼 있죠. 그렇죠?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설치 곤란하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할 수 없는 지역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 설치해야 되는 지역 그러니까 중복지정할 수 없다. 예, 맞는 내용. 자, 4번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 공원은 설치가 필요한 시설이지만 공원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편의시설 그러니까 공원 내 매점이라든지 공중 화장실이라든지 뭐 이런 것 등이 들어올 수 있는 거냐 하는 거죠. 이런 것 등을 포함한다에 걸립니다. 포함한다예요. 제외한다 하면 틀립니다. 자,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이런 것 등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데 자, 잠깐 한번 봐요. 우리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있죠? 이렇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 하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 하면 반드시 이게 부대시설이라든지 예, 부대시설 그리고 편의시설이 있잖아요. 편의시설 이걸 포함한다는 걸 꼭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에 뭐가 들어올 수 있느냐 이 시설은 기반시설은 설치될 수 있는 시설 등이 자 도로 여기에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제 공원도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녹지 그 다음에 뭐 학교 이런 것들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수도 그 다음에 하수도 그리고 폐기물 처리 시설입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인데 시험 문제 이제 가장 많이 나온 게 요 학교예요. 학교 중에서 대학은 안 됩니다. 대학은 이제 제외하고 요건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한번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하면 맞는 말. 이게 없다 하면 틀리는 거.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에 설치될 수 있는 이런 기반시설입니다. 근데 이제 뭐가 출제가 안 됐냐면
도로가 기반시설 부담구역하고 기존에 있었던 기간시설인 도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이어지는 이렇게 지입도를 과연 포함할 거냐 하는 건데 전부 다 포함한다로 나와야 돼요. 지입도로 포함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수도 하수도 여기에도 연결 수도를 포함한다 이렇게 수도를 갖다가 포함한다 꼭 이렇게 떠야 돼요. 연결 하수도를 포함한다 이렇게 하수도를 포함한다 전부 다 포함입니다. 부대 여기에 관한 이런 내용에 관한 부대 편의시설 모두 포함됩니다. 이거 조심하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제외한다 해서 틀렸어요. 자 4번이 틀렸고 자 5번은 수도는 유통 공급시설에 해당이 되죠. 자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입니다. 하천은 방제시설이죠. 그렇게 되어지고 자 42번 구두기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설치계획 이건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아니에요. 특히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개발밀도 관리구역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내요. 개발밀도 관리구역도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한다. 뭐 결정하에 지정한다 하면 틀려요. 자 2번이 정답. 도로 동그라미 하천 동그라미 이게 바로 기반시설이죠. 그 다음에 정비 이게 이제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을 보면 세 번째 뭐가 나오냐면 요 기반시설을 갖다가 설치 그리고 정비 그리고 개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요즘 시험 문제가 이 기반시설을 풀었어요. 뭐 도로라든지 도로의 설치 이렇게 나옵니다. 또는 도로의 정비 이렇게 나와요. 도로를 개량하는 거 이렇게 출제돼요. 이렇게 풀어서 나온다는 거. 이것도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에요. 시가와 조정구역 이거 용도구역이죠. 5번에 계획관리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용도지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에 해당이 된다. 자, 그래서 42번은 2번이 정답이 되어지고 43번 가요.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광역도시계획이다 이렇게 나와주면 선생님들 반드시 여기에 V자 형태 요거 꼭 떠올려야 돼. 빅토리 이제 승리하에 그래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자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을 이렇게 승인하는 자가 같고 그리고 수립하는 자는 밑에 있는 직근 하급행정청이다. 요거 이제 정리하고 요거부터 문제가 풀려나가는 거예요. 자 1번 광역도시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돼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국가계획 내용과 다를 때는 국가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사유계획 내용이 우선이죠. 그래 이게 맞는 내용입니다. 자 1번 정답. 2번은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자 도의 관할구역에 속했다 이렇게 되면 지정으로 끝나면 도지사가 지정한다. 수립한다 이렇게 끝나면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이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도의 관할구역에 속했다 하면은 지정한다로 끝나니까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자, 국토교통장관을 도지사로 바꿔야 되고, 자, 3번.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려면, 요즘에 이제 갑자기 시험 문제 뜨는 게 지정 변경에서 지정을 빼버리고 그냥 변경하려면, 또는 수립 변경에서 수립을 빼버리고 변경하려면 항상 이렇게 떠요. 요즘에 시험 문제. 아무튼 변경도 똑같은 절차로 간다는 걸 꼭 정리를 해 주셔야 돼. 변경도 똑같은 절차다. 이렇게 정리해요. 자,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갖다가 수립 변경하려면 이 말은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그랬는데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지사가 지정할 때 시도의사 시장군수의 의견 듣고 행정청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는 거고 국토교통장관이 지정할 때는 이렇게 행정청의 하급 행정청의 의견 청취하고 중앙도시계획의 심의 거치겠죠. 아무튼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똑같은 절차로 가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죠. 자 4번을 보면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쳤다 하면 지정한다라고 했을 때는 국토교통장관이 지정하죠. 근데 수립한다 그랬으니까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면은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시장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으로 넘어갑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그랬는데 1번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밑줄고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이게 경미한 사항으로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 경미한 사항은 우리 다 정리는 못한다 그랬어요. 괜찮습니다. 그 느낌상 이제 잡아가면 되는 거예요. 일단 경미한 사항이 나오면 무조건 예의로 갑니다. 자, 뭘 생략한다 하면은 맞다. 아무튼 환경영향평가가 바로 이제 좀 영역이 더 넓어요. 환경성 검토보다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한다. 환경성 검토를. 예, 맞는 내용. 자, 2번에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도시적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뭐 개발할 때 개발 밀도를 높일 때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거 환경성 검토라든지 기초조사 이런 거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이런 것 등을 기초조사 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요것 등을 생략할 수 있다 하면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들어가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변경 지정에 대해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하려면 지방의 의견을 드려야 한다. 지방의 의견 정치 밑줄고요. 요게 시험 문제가 해마다 지금 뜨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리고 기반시설, 광역시설 포함해서 요건 지방의 의견 청취 대상이다. 자, 4번 갑니다. 시도의사가 지구단위 계획 메모였고요. 이걸 결정하려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지구단위 계획의 건축윤의 심의사항들이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축윤의 심의사항이 대표적인 게 건축물의 높이, 취고한도, 지저한도, 그 다음에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그리고 경관에 관한 계획 등이 전부 다 이 건축윤의 심의사항들이에요. 이게 지구단위 계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도의사가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하려면 시도에 두는 건축윤회와 도시계획윤회와 공동으로 하는 심의 나오죠.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공동심의 대상입니다. 이 말은 건축윤회 심의를 배제시키지 말라. 뭐 이런 내용이죠. 자, 맞는 내용 5번 갑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구역 밑줄, 지구단위 계획 밑줄 거예요. 지구단위에 관한 내용이죠. 이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이 시장이나 군수는 지형도면을 작성하게 되어지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랬는데 여기에서만 도지사의 승인을 안 받죠? 원래 시장군수가 지형도면을 작성하게 되어지면 이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장군수가 직접 위반해서 시장군수가 결정한 지구단위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기가 승인권자예요. 그래서 별도의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에 걸립니다. 자, 그래서 5번이 틀렸어요. 자, 45번 가요. 자, 도시군관리계획 2번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뭐냐 그랬죠. 1번에 이해관계자를 제외하고 그랬는데 이해관계자를 포함해야 돼요. 이해관계자를 포함하고. 자, 준위는 동그라미 치고 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구청장 아예 안 나옵니다. 정리해야 돼요. 우리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구청장, 구의회 아예 안 나와요. 반드시 도시, 군까지만 나오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군에서 이렇게 딱 끝나요. 예, 아예 안 나온다. 구청장이라는 말은. 자,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 요걸 지우고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이렇게 바꿔줘야 되죠.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즉 입안권자에게 이 뜻이에요. 기반시설 설치에 대해서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죠. 일단 틀린 곳이 두 곳입니다. 이해관계자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을 지우고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이렇게 바꿔줘야 되죠. 자, 2번 갑니다. 왜 이래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제한하는 자는 기반시설에 관한 내용이니까요. 자,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제외하고죠. 제외하고 대상 토지면적이 5분의 4입니다. 기반시설에서는 5분의 4죠. 국공유지 면적 제외하고 토지면적 5분의 4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자, 3번 갑니다. 계획관리지역 면적이 1만 제곱미터이고 나머지가 생산관리지역인 경우 총면적 2만 제곱미터예요. 총면적 2만 제곱미터니까 절반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니까 해당 사항입니다. 맞네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에요. 정답.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지정대상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3만 제곱미터 미만이죠? 개발행 허가 기준에 짜맞춘 거예요. 요 미만으로 지정해요. 산업유통개발진흥 2만이니까 여기 해당이 되죠? 그래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유보용도 지역에 지정이 되니까 유자생계예요. 그래서 유자생계, 자연녹지, 그 다음에 계획관리에 이렇게
유자 생계, 생산 관리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계획 관리 지역에 지정할 때는 반드시 절반 이상이 계획 관리 지역이어야 되고 50% 이상, 100분의 50 이상이 자,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생산 관리 지역이다 하면은 이게 유보 용도니까 이게 가능하겠죠. 예, 맞는 내용입니다. 자, 3번이 맞고, 자, 4번은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받은 국토교통장관, 시도이사, 시장군수는 제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정답 많이 했죠? 45일 이내에 반영 여부 통보예요. 예, 그렇죠? 45일 이내에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의 반영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45일 이내에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의 반영 여부, 위반의 반영 여부죠? 위반의 반영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한자에게 통보하는 기간이 45일이죠? 반영 여부 통보예요. 결론적으로 45일 이내에 반영 여부 통보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네. 자, 5번 가요. 도시군 관리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자, 지독한 날 효력 발생이죠? 이게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지독한 날 효력 발생입니다. 다음 날 들어가서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46번 갑니다. 구도익법령상 다음의 내용이 옳은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 도시군 관리의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도시군 관리의 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계속한다. 틀렸죠? 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지워야 돼요. 결정에 관계없이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관계없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줘야 되죠. 자, 아무튼 틀렸다. 틀렸다. 자,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계속한다는 것은 시효. 시가와 조정구역과 선자원 보호구역이죠. 그렇게 되어지는 거고. 자, 2번은 주민은 10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 사상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건 주민이 재검토하는 게 아니고 주민은 이걸 지우고 특광시장군수라고 써놔야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 도의사, 도시군수예요. 시장군수. 그냥 특광시장군수만 써놓읍시다. 간단하게. 너무 기니까. 자, 이렇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 자, 이런 도시군수는 5년마다죠. 10년마다가 아니고 5년마다 이 관할구역의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서 재검토하자 하는데요. 자, 두 군데가 그렇게 틀렸습니다. 자, 3번 들어갑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조속히 위반하여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을 함께 위반할 수 있다죠. 맞네요. 이게 행정계획 수립 패스트 트랙입니다.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 자, 3번 정답. 자, 4번 가요. 시장 또는 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결정한다. 시장군수가 직접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은 도지사가 결정한다 그랬는데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하죠? 도지사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 지구단위에 관한 내용은 시장군수가 결정을 해야 되겠어요. 직접 결정하죠. 자, 5번에 선정은 보호구역이 있죠? 자, 이거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고 해양수산부 장관 이렇게 해서 다 틀렸는데 이제 3번이 이제 정답이다 이렇게 되어지겠고. 자, 47번 한번 가보죠. 자,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1번은 공이 있으면 바다만 그렇죠. 자, 매립 목적이 그 매립 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구 내용과 같으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및 결정 절차 없이 그 매립 준공구역은 매립의 준공인가일로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구로 지정에 동그라미 쳐야 돼요. 이걸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면 틀립니다. 지정된 것으로만 본다. 그래, 지체 없이 특광시장군수는 이를 고시하자. 뭐 이런 내용에 걸리는 거죠. 자, 2번 가요. 자,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지역 여건상 필요한 때는 해당 시도, 대도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 경관지구 밑줄 그어요. 자, 추가적으로 세분하거나 주요 시설물 보호지구 밑줄 긋고 특정 용도 제한지구 밑줄 그어야 되겠어요. 특정한 이름인 경중이를 특정해서 세 분 모셨죠? 경중이라는 이름을 이경중, 박경중, 김경중 해서 경중이라는 이름을 특정해가지고 이렇게 세 분을 모셨다. 세 분 한다 하는 내용이에요. 더 나눈다 하는 내용이죠. 세 분 한다. 더 나눈다.
그래서 경관지구는 이제 우리 서울특별시에는 뭐 서울특별시 바운더리에 그 지역의 시계 경관지구가 지정이 됐다. 그런 내용들은 더 나눠진 겁니다. 원래 경자시 특화 이렇게 나와주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세분할 수 있다. 특히 특화 경관지구 포함합니다. 이 말은 특화 경관지구라는 게 있죠. 특화 경관지구다 하면 어떤 수변 특화 경관지구라든지 또는 문화재 그 보호를 위한 그 특화 경관지구라든지 해서 그렇게 별도로 또 이것도 더 세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걸 포함합니다. 포함해서 세분이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죠.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는 뭐 항만시설 보호지구 또는 공항시설 보호지구 또는 공용시설 보호지구 그리고 교정시설 보호지구 군사시설 보호지구 해서 더 나눌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특정용도 제한지구죠. 특정한 용도를 제한한 지구예요. 뭐 공장 용도 제한지구라든지 뭐 숙박시설 용도 제한지구라든지 유락시설 제한지구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더 나눌 수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예, 맞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구대투 장관은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에 동그라미 쳐요. 자,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와 조정구역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이죠. 개발제한구역.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이 우리 최초로 이제 서울에 지정이 됩니다. 그때가 1972년도인가 이렇게 되었지죠. 예, 이때 지정할 때 김신조 사건 때문에 거기에 또 지정 사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이라면 보안상 하면 개발제한구역 이렇게 됩니다. 자, 개발제한구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계로 결정할 수 있다 해서 자 3번이 틀렸어요. 자 4번 보면 산업유치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산업단지 밑줄 그어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죠. 자, 요걸로 지정고시 된 지역은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된 곳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지죠. 자, 맞는 내용. 농공단지는 제외돼요. 자, 5번. 도시지역의 세부 용도지구로 지정 규제 아니한 경우는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는 행위제한 세게 가야 되니까 보전록 지적이죠. 밑줄 한번 그어놓고 여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48번 들어갑니다. 고도의 법률상 이 용도지구에 관한 내용으로 오는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고 1번 고도지구 밑줄 그어요. 자, 건축물 높이 최저한도요? 최고한도야? 최고한도죠. 최고한도. 이제 최저한도라는 말은 없어졌어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가 고도지구다. 자, 2번 시가지 방제지구 밑줄 한번 그어놓고 이 토지 용도가 낮은 해안변 이렇게 되면 이제 시골이죠. 이 시가지는 아니죠. 자, 여기에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밑줄 긋고 별표 쳐야 돼요.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이렇게 되면 자연 방제지구죠. 자연 방제지구, 시가지 방제지구는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이렇게 되어집니다.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시가지 방제지구는 여기는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하니까 자연 방제지구에 해당이 돼요. 자, 3번 집단 취락지구는 직계 개발제한구역이죠. 개발제한구역. 여기에는 녹간농자 나오네요. 시골. 녹간농자는 자연 취락지구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자연 취락지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취락을 정부에게 수필한 지구, 자연 취락지구로 고쳐놓고 자 4번 가요.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일반 주거적, 일반 공업적, 계획관리적, 일일이 계획잡자죠.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일일이 계획잡자. 맞죠? 네, 4번 정답. 5번 복합용도지구는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범위에서 지정이 되죠. 3분의 1 범위 내에서 지정합니다. 3분의 1 범위. 3분의 1. 자, 그래서 이제 4번이 정답이 된다. 자, 49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자, 49번. 국유법령상 시가와 조정구역이죠.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고 1번. 자, 시도의사는 직접 꼭 시험 문제는 직접 지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청을 받아서만 지정하는 거지 시도의사는 시가와 조정구역을 직접 지정할 수는 없다 하면 틀려요. 직접 지정할 수 있어요. 직접 동그라미. 관계 행정기관에 상하 요청을 받아 밑줄. 자, 직접 동그라미 1번. 요청을 받아 밑줄 동그라미 2번. 예, 요청을 받았어도 지정할 수 있고 직접 지정할 수도 있다. 자, 도시적과 주변지구 무질서한 시가방지시죠. 자, 무질서한 시가방지 데모였고요. 자, 무질서한 시가방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도시 무질서한 확산방지로 바꿉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바꾸면 안 돼요. 그렇게 되어지고. 자, 유하여 그 변경을 도시군관리계로 결정할 수 있다. 맞는 내용.
자, 2번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와 조정구역 밑줄 그어놓습니다.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밑줄 그어놓고 맞습니다. 원칙은 시도의사가 지정하는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렇게 잡으면 돼요. 자, 3번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통하기 위하여 5년 이상 20년 이내 기간 동안 밑줄 그어요. 자, 시가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죠. 자, 이 시가 유보 기간이라고 써요. 5년 이상 20년 이내. 시가와 유보 기간 20년 이내로 한다 해버리면 또 틀려요. 1, 2, 3, 4년이 포함되니까. 1, 2, 3, 4년은 제외하고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정해지는 겁니다. 자, 4번 가면. 자,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 결정은 시가 유보기한이 끝난 날에 다음 날 밑줄 그어요. 그 다음 날 빼먹고 시험지에 내거든요. 조심합니다. 다음 날 그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동 실효되는 거죠. 따라서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자체는 도시군관리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만 시가와 조정구역의 해제는 말이죠. 도시군관리의 결정으로 해제해야 한다면 틀려요. 자동 해제가 되는 겁니다. 자, 5번 가요. 농업, 임업, 업용 건축물의 창고, 축사 등은 신고하고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뭐가 틀렸어요? 허가를 받고 우리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는 무조건 허가야. 왜 그러냐면 나중에 시가화가 되어지는 거니까 이게 토지보상 문제에 걸린다고. 그래서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허가 대상만 있다. 우리 개발행위 허가 대상만 있는 거지 신고 대상은 없는 거죠.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도 허가 대상만 있는 거지 경미한 행위를 하더라도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는 보상 문제에 걸리니까 무조건 다 허가 받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신고사항이라는 건 없다. 그러나 뭐 도시군계획사면 어쩔 수 없는 도시군계획사면 허가 대상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하고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49번에 5번이 틀렸죠. 자, 50번 넘어가요. 구도익법령상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지구단위 계획. 자, 1번은 지구단위 계획은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밑줄 그어요. 이걸 용도지구의 특성이라고 하면 안 돼요. 밑그림이 지금 용도지역 이외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적 유효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나 관리지역, 농림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 밀도를 높이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때는 아무래도 저밀도로 개발하는 계획이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도시적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 들어가면 고밀도로 이렇게 높은 건축물 들을 수 있도록 고밀도로 이렇게 이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될 거예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자체는 수립 기준을 보면 이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는 겁니다. 용도지구가 아니에요. 조심하고. 자, 2번 개발제한구역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나 주변 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우선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서 수립할 때는 계획이 먼저다, 법이 먼저다, 법이 먼저다 하는 내용이에요. 법을 우선한다 하는 내용. 자, 이걸 지구단위 계획을 우선 적용한다 하면 틀려버립니다. 법이 우선이다. 개발제한구역법이 우선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자, 3번 국토교통장관 시도의사 시장군수는 도시개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 밑줄 그어요. 전부 동그라미 일부 동그라미 칩니다. 이 말 이해해요? 이게 도시군 딱 도시군 이 말이 나오면 우리 전주시 이렇게 나오면 일부만 해당되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일부 이렇게 나오거든요. 도시군이란 말이 나오면 전주시의 일부, 뭐 만성지구, 하가지구, 효촌지구 해가지고 혁신지구에서 전부 다 일부입니다. 지구단위란 말이 나오면 그러나 각종 지구, 각종 사업구역 이런 말이 나오면 일부예요. 그러니까 정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택지개발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 각종 용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 그거 조심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4번에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밑줄 두 줄, 대체하는 사항, 밑줄 두 줄, 사항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를 반드시 포함할 필요가 없다. 기반시설 밑줄 그어요. 기용돼야 한다.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맞죠? 예? 맞죠? 지금 50번 문제인가요? 50번 문제죠?
55문제 많이 맞췄네. 자, 이게 이제 맞는 지문이에요. 선생님들 여기 한번 봐요. 우리 지구단위 계획에 의무적 포함사항이 있잖아요. 의무적 포함사항 두 가지 있죠? 이 두 가지가 바로 이제 기용돼야 한다. 기반시설 배치, 규모 형태 뭐 이런 것들 기반시설에 관한 내용이하고 기용돼야 한다. 건축물이 용도 제한이죠. 건축물이 용도 제한. 숙박시설 들어오냐 못 들어오냐 바로 알려줘요. 그 다음에 건폐율과 용적률이죠. 건폐율과 용적률. 자, 그 다음에 건축물 높이의 최고 높이, 최저 높이, 최고 한도, 최저 한도 이렇게 나오죠. 최저 한도다. 이게 기용돼야 한다. 이게 의무적 포함사항 두 가지예요. 이거하고 이렇게 이거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이렇게 되어지는데 다만 이렇게 단수조문에 걸린다고. 다만 대체 사항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수립할 때 대체 사항에서는 여기에서는 이 내용이 반드시 의무적 포함사항 두 가지가 포함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는 제외됩니다.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어디 기반시설, 어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다 지정이 되죠? 어디가 개발이 일어난다 하더라 하면 전화 한번 해보면 거기 초등학교 들어와요? 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옵니다. 바로 대답해줘요. 거기에 상업지역에 모텔 지을 수 있어요? 예, 지을 수 있다 없다 바로 얘기해줘요. 거기에 단독주택 들어오는데 건폐율 얼마 받아요? 예, 얼마 받습니다. 용적률 얼마 받습니다. 얘기해줘요. 그러면 상업적에 예를 들어서 용적률 얼마를 적용받게 되면 여기에 높이는 제한이 없어요? 하면 아니 거기는 120m까지 높이 제한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다들 얘기를 알려줘. 이게 반드시 포함되는 거야. 그런데 대체하는 사항에서만큼은 이게 포함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기 한병로 저쪽으로 해서 뭐가 지정이 되냐면 여기에 자연경관지구가 지정이 됐어. 자연경관지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한병로 뒤쪽으로 해서 그러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그 다음에 규모 또는 형태, 그 다음에 크기, 뭐 건폐율, 용적률 이런 걸 다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막 이런 거 자기 땅에다가 막 이런 게 사유지에다 이런 거 뭐 지멋대로 건축행위 오면 어떡하냐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행위제한이라 그래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이 행위제한이에요. 그러면 이 행위제한을 갖다가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하면 여기에 자연경관지구에 맞는 건축물 용도나 이런 것 등이 들어와야 돼요. 이런 것 등을 뭘로 정한대요? 그렇지, 조례로 정하지? 조례야, 조례. 도시군계획 조례. 우리 전주시에서 하는 거야. 우리 전주시에서 이걸 한병로 뒤쪽에는 이런 용도의 건축물만 들어오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전주시에 정한 거야. 법령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이 말 이해해요? 그런데 이게 폐지된다고 자연경관지구가 이게 없어지는 거야. 내박쳐두면 또 개발되잖아요. 그러면 이대로 이걸 정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이런 행위 제한을 뭘로 할 거냐 하는 거야. 이게 용도지구가 폐지되면 이걸로 못 하거든 지금. 이걸 지구단위 계획으로 하자는 거야. 지구단위 계획. 뭔 말인지 이해가요? 해서 이렇게 대체하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사항은 이 사항에서는 이걸 도로를 이렇게 깔자, 학교 설치하자 이런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내용 아시겠어요? 그 내용이야. 그 내용. 단서주문의 중요한 내용이야. 이거 신설된 내용이야. 시험 문제 아직까지 출제 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5번. 주민이 위반을 제한한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주민이 위반을 제한한 것만 그래요.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로부터 5년이죠. 5년 이내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5년이 된 날은 다음 날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계획이 효력을 잃는 거. 구역이 효력을 잃는 건 이제 3년. 계획이 효력을 잃는 건 반드시 주민 위반을 제한한 건데 이때는 5년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자, 5번이 정답이고. 자, 51번 가요. 구도의 법령상 개발행위 등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건물, 터도터 이런 내용이죠.
자, 1번 도시군계획사업 밑줄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아주 중요해요. 근데 요즘에 시험 문제가 도시군계획사업 법 조문을 보면 이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가 이게 법 조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는 풀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행위야. 이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서. OX. 오, 맞다. 건축행위는 개발행위고,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사업은 도시군계획사업에 해당이,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군계획사업에 해당이 되니까. 내용 이해 가요? 이렇게 풀어서 나온다는 거. 요즘에는 풀어서 나와요. 좀, 그것도 이해를 좀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자, 2번. 개발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건축법에는 건축허가에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는데 개발행위허가에는 조건이 붙여 들어가요. 자, 3번 갑니다.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5% 범위 안에서 축소죠. 밑줄 그어요. 자, 5% 범위 안에서 축소입니다. 축소 동그라미 쳐요. 하는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 아니죠. 사업기간 단축 5% 범위 안에서 축소. 근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축소 또는 확대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러면 또 틀리는 거야. 확대는 허가 대상이에요. 축소는 허가 대상이 아닌데 이거 통지사항이거든. 해놓고 통지하자 하는 내용들이에요. 자, 우리 요약집 한번 확인학습 부탁드립니다. 자, 4번 들어가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아니고 개발밀도관리구역이죠. 개발밀도관리구역이에요.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 설치할 수 없는 곳이니까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이런 계획서 제출이 없다. 자, 4번이 틀렸습니다. 자, 5번 갑니다. 유보용도 네모 한번 엮어놓고 도시계획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 허가 기준을 강화 동그라미 완화 동그라미 쳐요. 적용할 수 있는 자, 계획관리적 밑줄, 생산관리적 밑줄, 자연녹지적 밑줄고요. 유자 생계에 해당이 됩니다. 유자 생계죠? 이렇게 되죠. 자, 52번 가보겠습니다. 도시군계시설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고 1번 도시군계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 대상 지역 또는 대상 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밑줄고요.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군계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답니다. 자, 분할 시행이 가능하죠? 분할 시행할 수 있다는 얘기는 시행자가 각각 달리 나온다는 얘기고 실시계획이 달리 작성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각각 실시계획을 둘 이상 분할해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해도 맞는 내용에 해당이 되어져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기반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밑줄고요. 꼭 시험 문제 지방자치단체 가지고 나와요. 시행자에게 이행보증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 국가 등의 공공단체는 이행보증 매치 사유가 없다. 이 이행보증 매치 의무가 없다. 자, 국가 등의 공공단체라고 써놔야 돼요. 이행보증 매치 의무가 없다. 국가 등의 공공단체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행보증 매치 의무 없다. 자, 2번이 정답이고 3번 도시군계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계시설의 인접한에 동그라미 칩니다. 인접한 물건 또는 권리를 일시 사용에 내모였고요. 이걸 일시 수용으로 바꿉니다. 큰일 나요. 인접한 물건 또는 권리를 갖다가 토지 등에 있어서 일시 사용이야 일시 수용이야? 일시 사용이라고. 일시 사용하는 거지. 일시 수용할 수 있다 하면 틀립니다. 자, 동그라미 4번 가보겠습니다. 도시군계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고시 네모역까지죠. 사업인정 및 고시 밑줄 두 줄고요. 있었던 것으로 본다. 맞죠? 자, 5번 갑니다. 도시군계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동그라미 쳐요. 우리 비용까지는 공부하지 맙시다. 괜찮아요. 이 법들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는 국가 예산에서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 그자가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원칙상 비용 부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행자구나.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53번 문제 도시활법령상 이렇게 되죠? 자, 도시활법령상 그랬으니까 지금 주파수가 우리 이제 눈사람 모형으로 맞춰 들어가야 돼요.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대상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돼 있고 계획관리지역이니까 도시적 유휴지역이라는 걸 머릿속에 정리해야 되겠네요. 도시적 내가 아니죠? 도시적 유휴지역이죠? 도시적 유휴지역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1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하면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 밑줄 이걸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맞죠? 자, 2번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 면적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돼요. 도시적 유지역이니까. 그죠?
3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물론 초등학교 있고 무슨 놈의 4차선 도로다 이런 말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되죠. 그런 내용이 또 있고. 자, 3번 해당 지역의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이라도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있어요? 있죠. 있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선생님들 시골에 도시개발 구역 지정할 때는 반드시 행정계획이 나와 있을 때 행정계획에서 개발이 가능한 용도에 한해서만 해야 돼요. 여기 이 시골이 어디냐면, 시골은 우리 도시적 내 시골이 자연녹지 지역이에요. 자연녹지 지역. 그 다음에 도시적 내 시골이 또 생산녹지 지역이에요. 생산녹지 지역. 보존녹지 지역은 안 돼요. 도시개발 사업 못 합니다. 절대 못 해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를 갖다가 전부 다 도시적 유효지역으로 치부해버리게요. 도시적 유효지역이다. 이렇게 유효지역이에요. 이게 시골이거든요. 도시적 내 시골, 그리고 도시적 유효지역, 시골이에요. 여기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잖아요. 구역을 지정할 때는 반드시 첫 번째, 이 광역도시계획이나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있죠? 이 기본계획, 이게 수립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 수립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이 행정계획에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한해서만 해야 돼요. 개발 가능 지역에 한한다. 개발 가능한 용도 지역에 하나죠. 가능 지역에 한해서만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거고, 이게 만약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됐으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거죠. 수립이 안 되면 어떡할 거냐? 도시개발 사업 할 수 없다 해버리면 틀립니다. 할 수 있어요. 딱 두 군데에서만 할 수 있어요. 어디하고 어디하고? 자연녹지 지역하고, 자연녹지 지역, 녹지 지역하고, 그 다음에 계획관리 지역하고, 이 두 군데는 관리 지역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수립이 안 돼도 해요. 이게 없다 하더라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시골에서는 면적 기준과 계획 기준이 동시에 맞아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도시역 내에서는 만주 상자 생산 3만 원짜리 공해서 면적 기준만 맞으면 되는 거야. 시골에서는 계획 기준까지 맞아야 되고. 자, 그런데 이제 자연녹 지역과 계획관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행정계획이 안 나와 있다 하더라도 신시가지로 조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송파 유래 신도시가 100% 자연녹지 지역이에요. 뭐 판교 신도시 뭐 이런 데가 계획관리 지역 뭐 이런 데에 해당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보면, 그 맞는 내용이고, 4번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맞죠? 자식도 균형 주고 해서 위로 올라간다. 원래 계획부터 수립해서 이렇게 구역 지정해야 되는데, 요게 위로 올라가는 게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랬어요. 공모하는 경우 시골에서 자식도 균형 주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도시적 유지역이에요. 계획관리지역은. 따라서 구역부터 지정하고 이렇게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맞다. 자, 5번 시도 대도시 행정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기준관이 지정하는 게 아니고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한다.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시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는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비로소 이제 협의가 안 되면,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협의가 안 된다 이렇게 됐을 때 국토교통장관이 지정권자가 되는 사유죠. 협의가 안 됐을 때. 자, 아무튼 5번이 정답이 되어지고, 자, 54번 문제입니다. 다음의 지역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돼 있죠. 자,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자식도 균형지고 요 내용이에요. 자연녹지 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2, 3번 묶어요. 자, 도시적 유효지역이라고 써야죠.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은 도시적 유효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맞는 내용. 4번. 생산녹지 지역이죠. 30% 이하인. 맞습니다. 자, 5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에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은 이게 이제 구역부터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데,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제외.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제외, 보존녹지와 자연환경 보전지역 제외됩니다. 자, 5번이 정답이 되어지겠습니다. 제외된다. 자, 55번 들어갑니다. 55번. 도시개발법령상 실시계획하는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1번의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이죠. 환조 용용 3분의 2박자, 2분의 1박자인데 실시계획 수립이 아니고 개발계획 수립이에요. 실시계획 수립에서는 이 동의요건이 없어요. 개발계획 수립할 때만 동의요건 환조 용령에서
3분의 2박자, 2분의 1박자 이렇게 되는 거죠. 실시계획이 아니고 개발계획입니다. 자,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 면적, 환조 용량 3분의 2박자, 2분의 1박자죠.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정확하게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와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이죠. 자, 아무튼 틀렸다. 실시계획이 아니고 개발계획으로 고쳐야 됩니다. 1번이 틀렸어요. 1번. 자, 2번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 포함되어야 되죠. 실지포입니다. 자, 3번.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인가하는 경우 국토의 투양관 밑줄 지정권자이면 하급행정처 의견을 드려야죠. 시도지사 대구시장의 의견을 드려야 한다. 예, 맞는 내용. 시도지사가 실시계획 작성인가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듣겠지요. 4번 갑니다. 실시계획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고시 네모였고요. 도시군관리계 결정고시로 본다. 이렇게 잡자 그랬죠? 자, 고시된 내용 중 국토계획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은 이때 지구단위계획 포함합니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중요해요. 그건 제외한다 해버리면 틀립니다. 자, 결정해야 하는 사항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 밑줄 그어요. 실시계획 고시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로 본다. 자, 5번을 보면 시행자는 초성토지를 실시계획에 따라 공급해야 된다. 지구단위계획 포함됩니다. 자, 실시계획 네모였고요. 개발계획에 따라 공급해야 된다 였거든요. 법이 개정됐어요. 실시계획입니다. 자, 개발계획으로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조심하세요. 자, 56번 들어가 있습니다. 조합이죠? 틀린 거 고르기에. 자, 동그라미 1번. 조합 설비인가 신청하려면 밑줄 그어요. 환조 용량 3분의 2박자, 2분의 1박자죠? 해당 도시발구역의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이죠.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밑줄,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 밑줄 그어요. 환조 용량. 네. 자, 2번 갑니다. 도시발구역의 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국공유지를 포함한다죠. 포함해야 한다. 면적 중심이니까 포함합니다. 자, 2번이 틀렸어요. 3번은 조합은 보유토지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입니다. 평등한 이걸 비례하여 면적과 비례하여 의결권을 갖는다라고 시험 문제 나왔어요.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자, 4번은 조합의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 하고 정관으로 정한 바에서 이게 총회에서 선임한다. 자,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밑줄 가요. 의결권을 가진 이 말 빠지면 틀립니다. 임원, 대의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임원이 되고 대의원이 되는구나. 총회에 선임하는 거지 대의원에서 선임한다 해버리면 틀려요. 정계환 임원 앞에 대의원이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거. 그죠? 예, 그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이죠. 밑줄 그어놓습니다. 의결권을 가진 이 말 빠지면 틀려요. 자, 조합은 이 총회의 권을 대행하기 위하여 대의원을 둘 수 있답니다. 자, 두어야 한다 해도 틀리죠. 둘 수 있다는 임의적 기구로 나오는 거고 정비 사업에 가면 100인 이상 두어야 한다가 되겠죠. 자, 57번 가요. 자, 도시발 법령상 수용 방식에 관한 도시발 사업의 내용이다. 틀린 것은 뭐냐 그랬죠. 1번 수용 사용 방식은 토지 교환 분합 밑줄 그어봐요. 구입 변경 교환한다, 분합한다, 결합한다, 구입 변경한다, 뭐 변경, 형질 변경 뭐 이런 말 들어가면 환지 방식이죠. 수용 사용 방식이라면 수집, 집단적인 조성 공급, 택지 등의 조성 공급 이렇게 되죠. 집단적인 조성 공급 이렇게 되면은 환지 방식에 해당이 수용 사용 방식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환지 방식이라 그랬어요. 자, 수집 그건 잡아야 된다 그랬어요. 수용 사용 방식이 아니고 환지 방식으로 바꿔요. 그게 이제 틀렸죠. 자, 2번을 보면 토지상한 채권의 발행 규모죠. 그 토지상한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 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정되는 분양토지 분양건축물의 면적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건 이제 공공시설 확충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절반 이내로만 채권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넘어져 버리면 공공시설 부지 확충이 어렵다. 자, 3번. 자,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해 이주대책 등을 수립 시행하자. 시행자는 동그라미 쳐. 이걸 지정권자로 바꿉니다. 시험 문제. 조심해야 돼요. 지정권자가 아니고 시행자죠. 시행자가 이주대책 등을 수립 시행하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4번을 보면 공급받은 토지 전부나 일부를 시행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자, 시행자는 오행지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착지 3반 이렇게 되죠.
3자에게 매각한다. 원형지 공급 계약을 해제한다.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고서 안 하면은 해제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죠. 2번 이상 시정 요구. 자, 5번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 시행자는 지역 특성화 사업 유치죠. 이게 바로 전주는 탄소 산업이고 청주 같은 경우는 바이오 어떤 생약 이런 사업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는 전기 자동차에 관한 지역 특성화 사업입니다. 유치 등 도시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공급 들어가는 거죠. 감정가 이하로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58번 한번 가보죠.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고 1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 작성한 경우 밑줄. 이거 딱 한 번입니다. 여기에서 딱 한 번이죠. 원래 인가권자, 승인권자 하면 지정권자죠. 자, 그러나 여기에서 딱 한 번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가 나와요. 제주도는 이제 특별자치도의사고. 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는 특별자치도의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자, 인가 동그라미 쳐놓고 딱 한 번입니다. 이걸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자 하면 틀려요. 자, 2번을 보면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청과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 써놔야 돼요. 신청과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이라고 써놔요. 신청과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 신청과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 신청과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 이렇게 한번 쓰고. 자, 이때만 말이죠. 다만 해당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자 등이 있는 경우는 그 동의를 받는다. 임차권자의 동의였자 하는 게 딱 한 번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환지 부지정 할 때만 임차권자의 동의였자에 환지 부지정에서만.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뭐 증환지, 감환지, 입체한지 할 때 임차권자 동의였자 하면 틀려버립니다. 여기서만 딱 한 번 나오는 거야. 자, 3번에 공공시행자는 순환개발을 위한 순환형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기 전에 토지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랬는데 내가 이거 한 번 내가 설명한 것 같은데요. 이런 거 한 번 설명한 건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못 풀어도. 제가 5번 이상 설명한 것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거 딱 한 번 했었어요. 이게. 자, 사용하게 할 수 있답니다. 일단 3번이 정답인데 58번 그래도 점수는 잘 맞았네요. 점수는 잘 나오는 것 같은데 맞췄는데 이 내용이 선생님들 어떤 내용이냐면 이해만 합시다. 내가 딱 한 번 했던 거 한번 기억나나 보세요. 한 20번 한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딱 한 번 해가지고 기억이 나겠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을 거야. 기억나나 안 나나 봐. 옳지, 납니다. 합격! 합격증 교우 크게 성공하시겠어. 자, 봐요. 선생님들, 이 도시개발 구역이 이렇게 딱 지정이 되죠? 이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이 되면, 여기서 이제 사업을 해야 되니까, 도시개발 구역 내에 이 토지를 이용하려면 언제 사용수기 해야 되냐면,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2018년도까지 간다. 18년 8월 6일까지 간다 하면 이게 환지처분 공고일이거든요. 그 다음날부터 이제 하는 게 원칙이야. 그러면 사용수익권을 너무 장기간 오랫동안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재산권 침해 제약이 너무 심하죠. 손해가 막심하니까 먼저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되어지면 환지 예정지를 사용수익합니다. 이렇게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되죠. 환지 예정지가 그러면 가장 빨리 환지 예정지 지정이 이제 이때 이루어졌다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 도시개발 구역 내에서 가장 빨리 토지를 이용하는 건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고 나서야. 그리고 언제부터 하십시오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아직 다른 데는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내용 아시겠어요? 그렇단 말이지. 그런데 이게 환지 예정지 지정 전에, 이 지정 전입니다. 지정 전에, 지정 전부터 사용을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사용 수익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순국주기. 이렇게 한번 갔던 것 같은데. 순국주기. 이거 기억나요? 봐. 했잖아. 이런 거 못 맞춰도 괜찮아요. 이거 딱 한 번 한 것 같은데. 순환개발에서 순환형 주택 건설은 이거 상관없이 미리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순환개발에서의 순환형 주택이거든. 이게 그 다음에 국방 군사시설 설치 있잖아요. 국방 군사시설 설치 들어가는 거 이건 이거 관계없이 해.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거. 환지 예정 지정 전에. 그 다음에 주택용지, 현대건설이 미래 주택용지를 매입해 놨었다고. 주택건설 하려고. 그 주택용지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 상하수도 도로가로 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미리 사용할 수, 환지 예정지 지정 전에 사용이 가능해.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괜찮아요. 딱 한 번 한 것은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건 맞출 거라고. 일단 3번 할 수 있답니다. 없다가 아니고 있다. 자, 3번이 틀렸고 4번을 보면 환지 예정지 지정이나 사용 또는 수익의 정지 처분으로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가 얻게 된 토지 또는 이 해당 부분은 환지 예정지 지정일이나 사용 또는 수익의 정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한 날까지. 자, 두 번째 줄에 거기 보면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자가 얻게 된 토지라는 말 나오죠. 토지에 동그라미 쳐요. 땅이란 말은 무조건 누가 관리하느냐 하면 시행자가 관리한다 이렇게 딱 나와야 돼. 자, 제일 끝에 시행자가 관리한다 밑줄 다른 거 읽을 거 없고 토지 땅이다 뭐 채비지 보리지도 땅지자가 들어가죠. 뭐 무조건 시행자가 관리하는 거야. 그러면 설치된 공공시설은 누가 관리할 거냐 하는 건데 이제 도로도 설치되고 도로 밑에 상하수도 딱 설치되잖아요. 관로로 해서 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누가 관리할 거냐 하는 거야. 사업이 끝날 때까지. 요건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해요. 행정청이. 시장군수구청장 관리입니다. 구청장이 행정청이 관리하는 거죠. 행정청이 관리한다. 이자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치된 공공시설은 이 시행자가 관리한다면 틀려. 땅지자가 들어가는 것만 토지다, 채비지다, 보리지다 이것만 시행자가 관리하는 거고 그리고 설치된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이게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 상하수도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행정청에서 관리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해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행정청인 시행자가 채비지, 보리지를 관리하거나 행정청인 시행자가 이 채비지 또는 보리지를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처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뭐 도시관법을 적용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이제 새로운 지문들이 나오면 별로 눈길을 갖다가 줄 필요는 없어요. 2번 읽고 3번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59번. 좀 쉬었다 할까요? 좀 쉬었다 합시다.